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할까, 주식으로 투자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이 질문 하나로 정리하세요. 집 있으세요? 네. 오늘의 잘 들어오세요. 오셨습니다. 집 없으세요? 예. 나이는 저 20대인데. 네. 그러면 그냥 주식하세요. 놀라셨죠? 괜찮아요. 일단 들어보세요. 저희도 집 없어요. 나도 없어.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좀 나눈 이유는요. 집이라는 것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목돈이 들어가죠. 그쵸. 자, 목돈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지하는 상품이 바로 이 연금저축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20대 분들은 앞으로 결혼이라든지 차도 사야 돼. 그치, 자녀라든지 큰 돈이 들어갈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고요. 만약에 집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30대 이상 직장인 분들에게는 연금저축 상품이 의외로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0대 분들 30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리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가지 마시고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할 거죠? 그리고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내가 연금저축 펀드로 투자를 했을 때 몇 년 동안 얼마씩 부었으면 내가 늙어서 한 달에 얼마씩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비교 분석 해체하러 갑시다. 고고! 그러면 우선 연금저축 펀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내 노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금하고 투자해서 내 노후 자금을 만드는 그런 계좌입니다. 근데 그러면 국민연금이랑 다른가요? 국민연금은 이제 공적연금이고 오호. 얘는 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라서 사적연금이에요. 그러면 연금을 나중에 노후에 두 가지로 수령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거는 연금저축 이 네 글자가 들어가야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변액연금, 뭐 연금보험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연금저축보험, 네, 연금저축신탁, 네. and 연금저축펀드. Yeah, today Today, is 연금저축펀드. yes. 제가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연금저축보험, 신탁은 네. 작년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때도 연금저축 보험은 네. 1%예요, 수익률이. 아이고야. 그다음에 연금저축 신탁은 3%인데 이 신탁이 이제 없어진 거 아시죠? 판매가 종료되었고요. 나머지 연금저축 펀드는 작년에 19년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개 중에서 오늘 연금저축 펀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 오케이. 사적으로 내 노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금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도대체 개별 ETF로 뭐가 비슷하길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일단 운용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증권사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연금저축 펀드는 내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내가 주식 계좌가 있더라 하더라도 연금저축 계좌는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운용 자금으로 뭐 ETF를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혹은 펀드 상품을 신청하는 거죠. 이름이 자체가 연금저축 펀드잖아요. 네. 그래서 펀드나 ETF만 매수하는 네, 하지만 내가 그 매수한 상품 그대로 몇십 년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충분히 내 ETF 상품이나 펀드를 교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맨날 그 다달이 얼마씩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금만 계속 들고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원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원금 투자했잖아요. 우리가 ETF로. 그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 그 다음에 ETF나 펀드에서 주는 배당금. 오호. 이렇게 세 가지의 재원이 연금저축 펀드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열심히 굴려가지고 만든 나의 연금 이거를 내가 다달이 얼마씩 조금씩 타서 쓰는 거죠. 그 계좌에서. 근데 그 다달이 타서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연금 수령 신청을 해. 그럼 그 안에 내가 매수했던 모든 상품들은 그대로 싹 다 바로 매도되는 거야? 그 전체 금액이? 그러면 솔직히 너무 손해지. 왜냐면 최소 10년 동안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연금을. 뭐 많게는 20년, 30년 수령을 하실 텐데 만약에 다 매도하고 이보다 더 막대한 손해는 어디 있어?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시로 해지하지 않으면 다 그 돈이 증권사 안에 있어요. 그치? 그래서 보통 상품들은 내가 다달이 타서 쓰는 이 돈 외에 나머지 돈은 내가 여전히 그 가입한 ETF나 펀드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혹시나 현금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다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 때 이 점은 약관을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 펀드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지? 네. 자,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연금저축 펀드와 주식의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첫 번째, 일단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요호. 네, 자율성이 있죠. 내가 어떤 거 살지, 어떤 거 얼마큼 살지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래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So sad. 뭐 연금이라고 안 봐줘요. 손실 나면 연금 깎이는 거야. 그럼 내 노후 어떻게 되는 거야?
Where is my 노후? 깜깜한. 그래서 그만큼 더 신중히 공부하고 ETF나 펀드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 스스로 ETF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운용보수를 좀 더 내고 펀드 상품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랑 주식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고의 장점이 뭐야? 세액공제죠. 그렇죠. 우리 연말 정산편 보고 오셨나요? 읽어보고 잘 하셨겠죠? 연금저축펀드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절세 효과 때문에 제일 많이 하세요. 대부분이 이걸로 시작하시지. 1,800만 원 하더라도 400만 원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최소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죠? 400만 원에 최대로 받으면? 최대로 받으면 그 다음에 환급액이 한 거의 66만 원. 그리고 또 이거의 장점이 이 환급액을 66만 원 받아서 맛있게 깎아서 먹자 이게 아니라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항상 연금저축펀드 한다고 이익 난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쵸. 근데 손실 나게 되면은 마이 세액공제도 같이 날아가는 거야? 아니요. Don't worry. 내가 한 번 납입한 금액 있죠. 400만 원이 처음 내가 넣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세액 공제가 결정이 되니까 오. 이렇다고 걱정하죠. 잠시만. 그러면 내가 손실을 나도 환급액으로 메꿀 수 있겠는데? 야! 제로섬 게임. 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도 또 세금과 관련된 건데 또 주식도 이익이 2천만 원 이상 나버리면 금융종합소득과세라고 해가지고 누진세가 붙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어때? 과세가 이연되는 엄청난 효과가 있죠. 미룰 때까지 미룰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되지. 수령할 때까지 미뤄. 네. 원래 우리가 ETF를 매매를 할 때,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죠. 이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 15.4%를 당장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언제 세금을 내느냐 하면 연금을 수령할 때 포인트는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안 돼요. 맞아. 받은 연금의 3.3%에서 5.5%까지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면 3.3에서 5.5가 아니라 기본 소득세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추천해준 타이거 탑10이나 코덱스 2차전지 이런 애들은 국내용 주식 ETF잖아? 네. 걔네는 어차피 비과세잖아. 그래서 이런 과세 이연 효과,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그냥 보통 그거를 개별로 매수했을 때는 15.4%를 맨날 내야 돼, 매매 차익에 대해서. 정말 그 수익이 조금인데 그거 다 빼면 뭐 남노, 뭐 남노. 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연금저축펀드가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 장점은 이제 세액공제, 그 다음에 과세 이연, 마지막으로 강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중간에 있네요. 해지하면 안 되니까. 해지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단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개별로 투자했을 때와 비교해서 연금저축 펀드로 투자했을 때 단점도 있죠. 먼저 첫 번째, 상품 선택 폭이 좀 좁습니다. 비교적. 개별 주식 안 됩니다. 이름 자체가 펀드니까 펀드나 ETF만 살 수 있다 했잖아요. 삼성전자 못 사? 못 사. 에라이? 못 사. 에라이. 해외 상장된 것도 안 됩니다. QQQ 못 사? 그 스파이 못 사. 유유유. 근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가능해요, 대신에.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안 됩니다. 뭐, 인버스, 레버리지. 안 사. 안 돼. ELS도 안 되고요. 채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뭐, 채권 ETF, 뭐, 원자재 ETF, 이런 ETF는 돼요. 아, 뭐, 국채 ETF. 네, 그런 금 ETF. ETF. 그쵸. 오, 그럼 나쁘지 않지. 자, 그럼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어? 아무래도 목돈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죠. 그치. 내가 중간에 이 계좌를 해지해서 그 목돈을 한꺼번에 중간에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내 투자했던 원금과 이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토하셔야 수령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 그거는 안 내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토해낼 게 없는 거죠. 이거 내라 했으면 진짜 오하마 들고 찾아갈 거야. 간다, 토로 간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연금저축은 알다시피 초장기 투자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얻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이겨내셔야 돼요. 빨리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 내 연금을 위해서.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부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령을 하려면은 55세 이상이 됐을 때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령을 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근데 이 단점 속에서도 꿀팁이 있습니다. 오. 연금저축 펀드가 개인연금이라 했잖아요. 사적연금. 이 사적연금이 내가 나중에 연 1,200만 원이 넘게 수령을 하면은
이 전체가 종합소득에 걸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수령 기간을 그냥 길게 해서 1년에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돈을 줄여야겠죠. 100만 원 정도로 가게끔 해야 그렇죠, 되니?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받게끔. 음.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이벤트 타임이죠. 우리 영희 씨 네. 힘주셨잖아요. 네, 제가 무죠 계산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30살 때부터 약간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0살 때 30년 동안 연 400만 원씩 납입을 했을 경우 60살 때는 자그마치 4억 6천만 원. 단 연 8%로 계산을 했어요. 아까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얼마라고 했죠? 연금저축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이 10%입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했죠. 그러면은 거의 38년간 100만 원을 다달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돼. 하지만 나는 조금 늦게 알았어요. 40살부터 20년 동안 연 400만 원씩 납입할 경우는 자그마치 1억 8천. 근데 돈이 꽤 차이 나네. 10년 차이 나는데 3억이 넘게 차이 그쵸. 나네요. 많습니다. 50살 때 우리 어머니들 50살 어머니 아버지 때 50살 때 10년 동안 할 경우 5,700만 원 정도. 자, 그래서 1년 납입 금액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만약에 30살 때 하실 경우는 30년 동안 1억 2천만 원만 납입을 했는데 4억 5천이 된 거고요. 오. 그리고 40살 때 하셨으면은 8천만 원이 1억 거의 7천 된 거고, 그리고 50살 때 하셨으면은 4천만 원이 5,700만 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연금저축펀드를 들 상인가? 나는 개별 주식을 할 상인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20대다. 20대 초중반이다. 그러면 주식이 더 낫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때예요. 그리고 절세 효과를 그닥 크게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소득이 이만하고 여기서 뭐 세금만큼 가져가는데. 그냥 투자하면서 네, 공부합시다.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30대고 연소득 좀 너무 늘기 시작하고 집도 있다. 애도 있다. 갚아야 될 대출금도 있다. 다 있다. 다 있으시면 연금저축펀드도 괜찮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20%, 막 30% 이런 극적인 수익률 말고 4%, 8% 이런 수익률 안정적이게 얻어가도 괜찮다 하시면 연금저축펀드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익률이 높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변동성이 큰 상품일수록 위험 그런 율도 크기 때문에 나는 좀 안정적인 성향이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죠. 연금저축펀드 솔직히 4%에서 8%가 어딥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오마하의 현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 이 전설적인 수익률 얼마입니까? 22. 22%예요. 200% 될 것 같죠? 그분도 꾸준히 복리 효과로. 하지만 나는 단기로 조금 끝내고 싶다. 장기로 가는 게 내 성향이 안 맞다. 그러면 개별 주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국내에서 정말 러블리 주식이 있다. 해외에서도 my lovely 주식이 있다. Sweet lovely. 난 얘가 좋다. 다가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보다는 개별 주식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해외에서 상장 ETF를 못하니까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연결돼서 나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고 싶은데 세금도 줄이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연금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없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 주식이 나을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에 고갈되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쪼그라드는 걸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적 연금에 들어놓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나는 돈을 잘 번다. 아유, 리치. 연봉이 세다. 그래서 내야 될 세금도 세다. 그러면은 이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복리를 있는 만큼 없는 만큼 다 누리고 싶다. Only is mine. 내 거야. 그런 분들도 연금저축펀드가 나쁘지 않겠죠. 중요한 점은 연금저축펀드도 펀드나 ETF로 투자를 해서 내 연금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나면 내 연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영일치가 있지 않습니까? 웰컴 투 영일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여러분의 연금저축펀드 가입 방법을 궁금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입도 해보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 ETF로 몰빵할 순 없어. 분산 투자해야죠 또. 그쵸. 분산 투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다룰 거니까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요. 쿠키 영상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누가 그걸 할 거냐? 절세를 못한 자, 세공제 환급액이 적은 자, 들어와 저력왕. 들어와 소득왕. 그 저력해가지고 뭐 소득공제 받겠냐 그거를. 야,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아. 소득도 이만하고 소득도 이만해가지고 세금이 왕 나겠네. 네, 여러분
누가 과연 이 당첨자가 될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